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KG 동부제철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시간 가져올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G그룹 둥지 1년 흑자 전환 반기 흑자 12년만 이거 8월에 나온 기사예요. 8월에 나온 기사인데 일단 기사들을 좀 과거 기사를 좀 살펴보고 차트와 재물을 좀 더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난해 워크아웃 신세였던 지난해 9월이겠죠. 9월에 인수하고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 부채 비율 개선이 됐고 차입 비용도 당연히 축소가 된 상황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국내 컬러 강판 2위, 그 수출 부문 1위인 석도 강판 등을 보유해 세계 최고의 표현 처리 업체가 돼 잠재력이 충분하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내수 시장의 한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힘을 쓸 거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시면 이제 다른 기사를 보면 여기 11월 16일 나온 기사로 연이은 어닝 서프라이즈 경영정산 성큼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19년도죠. 19년도에 사모펀드랑 같이 산업은행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KG그룹인데, 약간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결국 구조조정 잘해가지고 투입한 돈 엑시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차익을 실현해서 나가려는 그런 부분이 있고, KG그룹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과의 뭔가 시너지를 내려는 부분과 또 이 해당 분야에 대한 성격성, 그리고 본인들의 기존의 여러가지 좀 KG그룹은 좀 상태 안 좋은 기업을 인수해서 정상화를 좀 잘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노하우를 투입을 해서 자신감이 있어서 결국 경영권을 인수를 한 부분인데, 결국에 그러한 부분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이 있을 때 미뤄지던 체질 개선 작업이 진행된 결과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역할을 못했던 부분도 있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최근에 보시면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엠보스 강판 신제품 내놔.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최근 11월 1일 상한가 간 흐름은 요 내용이랑 또 추가로 내용을 볼 요 내용, 그리고 당일에 이제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요 내용부터 좀 더 자세히 보면 항균과 차열 기능을 출시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기능의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강판이 나온다는 것은 추가로 이제 결국엔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해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로, 그렇다면 그러한 냉동식품을 보관하는 그러한 그 창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그 창고에 결국에 요런 게 강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특히나 이런 기능이 추가됐다면 당연히 좀 더 식품의 그런 창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선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백신 수송하는 데 있어서도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가운 그런 수송 환경을 갖춰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대목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요 내용 11월 1일부로 정기 임원 인사를 시행했다. 그룹 오너 2세가 부사장으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요 동부제철의 성장성과 가능성을 높게 오너 일가에서 평가를 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그룹 차원에서 오너에 대한 투입을 했다는 것은 신경 쓰겠다라는 의지가 보일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국엔 나중에 경영권 승계 과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룹 차원에 그런 2세에 대한 커리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뭔가 경력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에다가 배치를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동부제철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오너 일가 및 그룹이다, KG그룹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현재 차트는 이날 상한가를 갔어요. 이 상한가를 간 게 결국에는 이세가 이제 부사장을 온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 11월 말에 나왔던 신제품에 대한 내용, 추가로 이제 해당 날 철강 업종에 대한 부분이 매수세가 시장에서 쏠림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엔 그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상한가가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기 매매를 할 수 있었던 흐름들이 나오고 있던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조금은 이제 단기 매매 구간은 끝나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다시 밀려준다면 뭐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려준다면 다시 한번 단기 매매 구간이 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상한가 이후에 단기 매매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연출될 수 있긴 하겠지만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도 물론 좋지만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종목 아닌가. 물론 차트적으로는 아직 조금 더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이런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이 아직은 좀 정리가 덜 된 그런 상황이다. 이 이동평균선이 좀 모이는 과정이 분명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또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60일 이동평균선을 뚫으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태고 조금 있으면 120일 이동평균선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차트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근데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엔 요 내용 그동안 안 좋았던 실적이 손바뀜이 나오면서 KG그룹으로 넘어가면서 개선되고 있다. 분기 실적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분기 실적이 19년도 1년 동안 벌은 실적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요거 뭐 다 합치면 당연히 여기 이렇게 다 합치면 그냥 당연히 19년도 결산보다 20년도 결산은 더 높을 거다. 그리고 이제 4분기의 실적도 분명 나올 텐데 굉장히 변화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이제 원자재값, 철광석이라든지 원자재값 올라가는 것도 있고 경기가 좀 어떻게 보면 살아나는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로나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심하긴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추가로 미래를 보는 입장에서 또 철광석에 대한 가격 상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또 당장 이 코로나 속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추가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좋게 긍정적인 주가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는 아무래도 키움증권 기준으로는 증권은 100% 종목이긴 해요. 그렇지만 결국엔 이 실적이 개선되고 하면은 키움증권 기준에서도 이 증거금 100%인 것도 떨어져 나가고 신용 사용도 가능해지는 부분이 발생을 할 거고, 그렇다면 신용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분명 발생을 할 거다. 이 신용이라는 게 결국엔 지금 뭐 증권사마다 다 본인들 기준에 따라서 종목들에 부여하는 거라 다 따로따로긴 하지만 이 신용이라는 게 이제 추가로 이제 부여가 돼서 신용 한도가 이렇게 꽉 찰 경우에는 이제 하방 압력, 신용 매도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증거금 100% 종목이 신용이 가능한 종목으로 변화가 된다면 이 신용으로의 매수세 유입도 생각해봐야 된다. 이 신용의 양면성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현재로는 증거금 100% 종목이지만 어쨌든 추후 뭐 내년에 좀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트적으로 일단 일봉적으로는 이제 이평선, 중장기 이동평균선과 뭐 그런 부분 아까 살짝 이야기했고, 월봉적으로 좀 크게 볼까요? 월봉적으로야 당연히 그동안 워낙 안 좋았으니까 계속적으로 흘러내릴 수 있었던 차트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발생하면서 지금 월봉상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월봉상 어떻게 보면 쌍바닥이다. 이런 월봉적인 큰 흐름에서의 이런 쌍바닥 흐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차트가 연출될 수도 있는 대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바탕 속에선 결국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다. 지금 당장 눈에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게 좀 더 추가적인 되면 당연히 주가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현재로 테마성으로 좀 시각이 많이 좀 제철업 철강 그런 산업 그 종목들의 매수세가 쏠릴 때 테마성으로 조금 움직이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은 실적을 많이 봐야 되고 결국 실적으로 움직여야 될,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조금 변동성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단기 매매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한 부분이지만 결국엔 이 종목은 나중에는 추세적으로 길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접근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은 이동평균선이 덜 정리된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을 기다리면서 이 종목의 이제 실적을 보고 길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제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본인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더 알아보고 하셨을 때 나는 이 종목 마음에 드네 했을 때 중장기 투자해볼까 라고 했을 때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는 차트가 정리되는 과정을 본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좋다고 저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최소한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닿을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물론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슈팅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접근하기보단 중장기적에서 봤을 때는 접근하기보단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낫겠고, 기존 보유자 입장이라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이 이동평균선들이 좀 정리되면서 좀 모이는 구간에서의 좀 분할 접근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아예 못 보는 차트냐라고 봤을 때는 물론 여기 매물의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여기 거래량이 더 크고 상한가 종가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 10일 이동평균선 이탈이 없다는 단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보다 웬만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큰 흐름상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G 동부제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 박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